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 개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라는 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저도 참 부러운데요.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더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배당을 받는지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뭐 배당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초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가격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격 상승을 생각하는 거래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투자하는 사업이 목적이어야 한다. 회사의 이익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봐야 된다고 하네요. 회사를 잘 보는 그런 방법들이 뒤에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부동산이 주식보다 돈 벌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의 비례성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주식은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벌기만 한다면 가치와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 가치가 주거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사업 목적으로 임대될 때 가치가 있는데 최근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네요. 부동산이 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가치가 별로 없어졌는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 상승 차익을 얼른 얻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호재겠지만 결국 나중에 폭탄을 잡게 되는 사람들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겪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실물이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되든 남아있지만 주식은 실물이 아니어서 나중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아이가 5살 때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을 은행에 넣자고 했더니 자기 돈을 은행에 줘버린다고 생각해 자기는 은행에 가기 싫다고 했다고 하네요. 나는 은행 직원과 이야기해서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은행에 올 때 마실 수 있도록 했고 덕분에 은행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동전이나 은행에 넣은 통장 잔고나 똑같은 돈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인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이 실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은행 잔고가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회사는 실물을 숫자 가치로 표시한 것이 주식이므로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실물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네. 땅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생산성을 내지 못하며 땅은 그 위에 공장이든 건물이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이것을 생산활동에 사용하거나 혹은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공장이나 건물을 만들어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생각하는 재테크 관점의 부동산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한편 상가 등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상가 등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것인데 건물주가 돈을 번다면 자영업자가 높은 임차료를 낸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주택이나 상가 주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5 내지 10% 정도의 수익이 적정하며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거나 1년 만에 2배가 올라서 돈을 벌었다는 식의 내용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평생에 한두 번 운 좋게 이런 이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익을 계속 낸다면 이것은 국가 경제가 정상이 아니거나 정말 운 좋게 투기로 돈을 버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중세시대부터 이어온 경험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해박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단적인 예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데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으로 무장한 자녀가 이 정도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에 진출하면 경제관념 없이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선물로 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알려준 덕에 지금은 모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통장을 선물로 주면 그게 무슨 선물이냐고 묻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킬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용돈을 받고 용돈 기입장을 꼬박꼬박 쓰며 자기가 투자한 주식회사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사더라도 빙그레 제품을 사온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제품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는 습관이 생겼고 모르는 회사명을 보면 어떤 회사인지 나한테 묻곤 한다. 장난감이나 다른 선물을 주는 것과 주식을 선물로 사주는 것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벌어질까. 자녀에게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주식을 선물로 사주고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자의 삶이고 행복한 투자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좋아하고 주식에 투자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기업에 투자한다. 안전한 기업,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안전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정말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에는 가격과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 미래 가격과 가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십 년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왔던 회사는 앞으로도 그렇게 이익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가치 예측이 가능하고 매월 적금에 들듯 이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연간 10%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 만일 그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시장 요인 때문에 가격이 폭락이라도 한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으므로 수익률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도 회사를 믿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두세 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꼭 필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치를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자, 매년 수입을 정산해 보면 역시 주주라는 직업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주주가 되려고 결심한 계기는 아이들이 커가면서였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나는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아빠였다. 예림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주에 내려와서 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신은 가족보다 사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네요. 육지인이 낯선 섬에서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일 새벽까지 각종 모임과 사람 만나는 일을 위해 술과 골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1년이 지나니 사업은 어느 궤도에 올랐고 제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는 10년도 안 돼서 죽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술과 각종 모임으로 만든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술과 모임에 투자해야 고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투자는 노동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버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나의 중장기 목표는 배당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사업에서 몸으로 일해서 버는 수입을 줄이고 투자로 버는 수입의 비중을 늘리면 배당만으로 월급 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위험은 많고 부가가치는 낮아 하고 싶지 않은 컨설팅은 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월급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회사나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10년 이상을 투자하는 동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연간 10에서 20%의 수익률을 달성해 왔다라고 하네요. 요즘에 뭐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인 거에 비하면 굉장한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있었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크게 동요하지 않고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행복한 투자를 하는데 내 투자 방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라고 하네요. 적어도 주식을 사주고, 그 다음에 식음료의 그런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까지는 계속 순한 그 실적과 매출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주식을 보면서 주식을 사면서 그 주식의 회사를 믿고 같이 꾸준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제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산품을 살 수 있고, 그 공산품에 대해서도 부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아이들의 그 어떤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